지금 얘기해 주신 것을 보면 구속영장에 필요한 것들, 중대성, 도주, 그다음에 증거인멸, 요 관련해서는 상황 주장하신 바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분이 대통령 및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부분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 실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법적인 판단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판검사의 심사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그 논리 자체는 사실은 이제 맞는 부분이죠. 그것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 어쨌든 만약에 혐의 소명과 관련돼서는 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동기 내지 이유, 목적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포고령 관련해서도 포고령 기재 내용과 관련돼서 기재된 경위나 이 기재를 만약에 봤다면 그냥 넘어간 이유 예를 들면 거기에 국회 및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이 과연 지방의회와 국회의 활동을 금한다라는 부분은 원래 일단 위헌적으로 보이지만 이걸 대통령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판사가 분명히 물을 겁니다. 예컨대 국회 내에 각종 정당의 정당 사무소들이 들어와 있어요. 기능들이. 예. 뭐 정책위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정당 활동은 금지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헌법상으로. 결사의 자유의 대상이기 때문에 정당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데 그 정당이 국회와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국회 입법 기능을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게 장소적인 측면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대통령이 이해한 부분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도주 우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때 보시면 공적 감시의 대상인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야당 대표에 대비해서 현재 국가원수가 그에 비해서 도주 우려가 더 클까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클까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좀 판단 대상이 될 부분이 있어 보이고 재범의 우려 같은 경우는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지금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 정지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공수처의 저 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만약에 하나하나 찾아간다면 예. 영장에 대해서 판사의 고심이 굉장히 깊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도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그 좀 주장에 대해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녹취를 한번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도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보면서 이 절차의 불법성 이거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절차상의 불법성과 함께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직접 설명하는 걸 다시 한번 직접 들으셨어요. 윤 대통령이 이제 법조인인 만큼 어떤 논리로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을 할까? 그러니까 지금 저 안에 들어가서 지금 벌어지고 이 상황에서도 저런 불법성 같은 것을 지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총론적으로는 그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는 것은 네네. 헌법의 전시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네. 규정인데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예.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사실은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따질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그건 헌재에서 따질 내용이지만 예. 어쨌건 대통령께서 저 부분도 아마 설명을 하시지 않을까 오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란죄 부분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강압으로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할 그런 목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실제로 폭동을 일으켜야 그게 이제 내란이 구성이 되는 건데 폭동을 일으킨 것이 맞느냐. 예. 국회에 이제 군인들을 보낸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었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설명이었고, 뭐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대통령 측의 설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설명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는 이제 원론으로 들어가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특수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인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소추도 하지 않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소추는 되는 것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에게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기본적으로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특수한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인데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 정말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대통령이 도주와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국민 중에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재명 대표 제1야당 대표인데도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2심까지도 실형이 선고됐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3심까지 최종까지 불구속 상태로 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입니다. 국가 원수인데 이렇게 꼭 구속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국민들은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기 대선을 위해서는 이런 장면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공수처를 압박했다. 공수처는 그 하명을 받아서 충실하게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이거 아무리 따져봐도요. 공수처법 아무리 읽어봐도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직권남용의 수사권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인데 예.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은 소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저는 이번에 영장에도 직권남용도 또 넣었다고 하는데 예. 직권남용은 재판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논리로 수사권을 주장하면서 예. 또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제 아마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따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공수처법 26조에 보면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요. 법조인들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만 기소할 수 있는 경찰관. 네. 이것은 이제 같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검찰로 넘기면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는 전직 대통령은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검찰로 넘기게 돼 있어요. 어디냐?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모든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수처법 26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누가 해석을 다르게 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모든 위법과 탈법을 거듭하면서 서부지법에 계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서부지법은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다. 네. 이렇게 계속 의심하고 계셨는데 그 결과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설마 구속영장도 거기다 청구하랴? 그럴까? 의심했는데 실제 청구했습니다. 이러니까 점점 국민들의 의심과 불신이 자꾸 쌓여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문제들 오늘 다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